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유튜브로 또 줌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사회를 맡은 우리 코피드의 한재강 운영위원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발전대한 피다 대표입니다. 오늘 2부 순서에 5개의 당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각 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당이 오셨고 많은 참석자 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각 당에서 7분간 발표를 하십니다. 7분간 발표를 하시는데 6분이 되면 제가 1분 남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7분이 되면 그냥 거기서 딱 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정성을 위해서 공평하게 다 7분씩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발표는 우리 순서대로 우리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협력위원장님부터 이 순서대로 쭉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당의 공이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발표하시는 지금 각 캠프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말씀드리고 지금 발표하시는 내용들이 그 각 당 후보 캠프에서 하는 국제개발협력 공약에 포함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밝혀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지연 위원장님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선대위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장으로 차기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도 그 고민의 연장선상으로 보이고 정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우리가 만든 안을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그 일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원래 빈곤, 양극화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북한 개발을 하겠다는 포부로 국제개발협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북한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아프리카 일을 하게 됐고 아프리카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아프리카 개발은행이라는 국제기구에 한국인 최초 직원으로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4년 그리고 이후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에서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국을 담당하는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7년 이렇게 11년 동안 국제금융기구에서 국제개발 업무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당에서 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와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말들이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과거보다는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을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선도국가라는 한국의 위상에 맞게 그 양이나 질이라든지 하는 방식에서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대한 반성부터 돌아보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 최순실 씨가 개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ODA를 사유화하고 ODA 코리아 에이드 같은 ODA는 최악의 ODA로 평가되고 있죠. 그런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출범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다 ODA가 투명하게 국제개발 협력이 투명하게 집행되었고 대부분의 그 역량이나 양도 조금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국정과제 100개 중에 100번째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0개 중에 100번째였다. 그리고 통상은 99번째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국제자가 들어가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역량이 약한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ODA는 우리의 그 발전하고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국격이나 소프트 파워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토론회에 오기 전에 같은 우리 기관에서 5년 전에 주최하신 자료를 봤는데 그때 얘기했던 얘기하고 그때 그 민주당의 발제 자료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료가 큰 차이가 없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게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ODA의 역량이라든지 노하우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는 훨씬 더 이 속도를 좀 빨리 해서 ODA를 좀 제대로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결심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내용을 혹시 화면에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내부 합의를 이미 거쳤고 그래서 다소 좀 정제되고 좀 일반적으로 내용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제협력위원회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화면 띄우기가 불가능하군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국제협력위원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같이 그 선대위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가지고 좀 다듬어진 것인데 이런 내용 외에도 훨씬 더 담대한 의견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합의를 거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직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 과정이나 이후에도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문제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제안한 것은 오늘 이 토론회에서 얘기해 주시는 여러 문제의식을 나름 열심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G5 반열의 국가 위상에 맞는 선진 국제개발 협력을 전개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큰 그 비전을 말했고 첫 번째로 국격에 걸맞는 국제개발 협력을 실현하겠습니다. ODA 예산을 단계적 증행하고 ODA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개발 협력의 추진 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ODA 양자대 다자 실행 비율을 조정하고 다자 기구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면서 특히 시민사회의 ODA 집행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통해서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협력국의 시민사회와도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고요. 유무상 원조의 시너지 확대, 그리고 무상 원조, 비구속성 원조 확대, 그리고 원조 분절화에 대해서 개선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전략적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코자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국제개발 협력의 철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후 환경, 디지털, 보건 분야 등 지금 변화하는 환경에서 한국이 잘 할 수 있고 또 해외에도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협력국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과 또 국제개발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기구를 조금 더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라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서 보편적 국격을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하자라고 했습니다. 뭐 국익 중심이라고 하시면 보통 뭐 이게 경제의 일부냐, 뭐 외교의 일부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진 위원장님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 정부 조직이 외교부와 기재부에서 반반씩 국제개발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국제개발 협력이 뭐 이곳에 갈 것이냐 저곳에 갈 것이냐는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을 다른 부처의 한 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선대위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그래서 외교부나 경제 산하가 아니라 따로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개발금융기관의 설립이라든지 또 국제개발기금을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 마련까지도 향후에 정권을 잡는다면은 조금 더 치열하고 담대하게 논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의견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은 위원장님.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다음번에 5년 후에는 이 토론이 좀 한 단계 진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ODA가 그냥 우리가 왜 외국에 돈을 주냐 그거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 논의 자체에 그 질문 자체에 좀 많이 황당했고요. 이 국익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ODA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걸 자동차 팔 때 끼워 팔기라든지 공공 외교할 때 한 부처로 뭐 한 가지의 방안으로 끼워 파는 그런 국익이 아니고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천박한 내용의 국익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뭘 원조를 할 때 뭐 한국 기업이 유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제가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국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선도 국가로서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국격, 한국의 소프트 파워, 위상 이런 측면에서 국익과 부합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돈으로 당장
뭐 환산할 수는 없지만은 ODA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약집에 이미 숫자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요. 이미 이재명 후보자께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ODA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년공 출신으로 사셨고 인권 변호사고 그래서 이 가난 빈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임기 내에 최소한 1조 이상 그리고 OECD 닭 평균이 0.3% 목표를 이미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료에 넣지 않은 것이고요. 이 외에 나머지 질문이 코백스 파실리티를 포함해서 지금 보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초에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그 한미 공동 선언문에도 백신 협력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양자 다자를 통해서 개발 협력의 이 전략적 부분으로 보건 네.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까 그 토론 과정에서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 그 개발도상국까지 우리가 도와야 되는가? 이런 그 생각을 가진 그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계시는데 이러한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나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그 합의 또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순서를 바꿔서 우리 최지훈 위원장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어느 나라든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국책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ODA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대외 원조 제공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응답이 80%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부분들이 찬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괜찮냐 이런 것이 아니라 반대하시는 그 20%의 국민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게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ODA가 실행 과정에서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그리고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상업적인 국격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격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소통을 하면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시민사회의 교육도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NGO 여러분들과 함께 실행 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시민사회의 소통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월드비전 정신의 과장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월드비전 정신회라고 합니다. 저는 시민사회 일원 중 한 명으로서 오늘 각 당의 국제개발 협력 분야 계획과 약속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즉 민관협력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새로운 물결당 제외하고 각 4개 정당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중요성 언급하셨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각 당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국제개발협력 추진의 주요 과제로 시민사회 협력 강화를 고려하시는지 어떤 철학과 이념에 근거하여 이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 혹시 덧붙여서 가능하다면 시민사회 협력 강화를 위해 향후 집권 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시민사회와 협력 없는 국제협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나 락펠러 파운데이션 등 여러 가지 시민사회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민사회와 함께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는 그 ODA에 대한 소통 또 달라지고 또 특히 청년 취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보낼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하면은 청년 취업도 자연적으로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정부가 막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ODA에 우리가 일자리 때문에 ODA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O에 대해서 지금 지원 규모를 좀 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양자 원조 대비 CSO 지원 비율을 늘리겠다고 공약집에 이미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OECD 평균인 15%까지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천천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민사회도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책무성 전문성을 좀 함께 제고하면은 더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미 각 평균이 0.3%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15%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사회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예, 그럴 때 시간이 이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KCOC와 같은 이런 협회 조직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개발협력 전공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박찬송입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각 캠프 대표자들 분께서 KCOC와 코피드 발제자분들의 앞선 정책 제안 발표를 들으시면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좀 스페시픽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청년 취업난이라는 상황에서 오늘 발제 내용 중에 어떤 점들이 그 청년 취업난의 원인 혹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책 입안이 가능한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개선 방안 혹은 정책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최지은 위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청년 일자리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아마 물어보시는 거죠. 네, 국제개발협력. 예. 네, 제가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던 청년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제가 당시에 2008년이었나요? 아프리카에 이제 처음 가서 꼭 아프리카에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홍콩에 있는 투자은행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프리카 개발은행이라는 곳에 한국인 첫 직원으로 가서 아프리카에 4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는데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는 한국이 1982년도에 멤버가 됐는데 제가 2009년에 조인할 때까지 한국 사람이 제가 1호라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는 우리는 한국 사람을 뽑을 수 없는 줄 알았다.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만 해도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에 좀 비대칭이 있고 국제 네트워크에 비대칭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제가 그때 이제 뭐 신입사원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기재부의 펀딩을 받아서 예, 한국에 마무리 와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턴을 뽑아갖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정규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국제 개발에 대한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예. 뭐 인턴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국에서 연구직이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다양한 취업 기회, 그 취업에 대한 사다리와 같은 그런 생태계가 우리가 이 앞으로 CSO와 함께 일하면서 더 강화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를 해주셔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잘 지켜가지고 또 꼭 필요한 말씀들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100분 동안 이 진행한 토론의 주제는 개발 원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 주제는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그렇게 관심 있는 주제도 아니고 또 사실 익숙한 주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주제는 앞에서 그 토론자들이 또 우리 발제자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국제적 위상이 달려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또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이 좌우되는 그러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렇게 제기된 그 여러 가지 의견들 또 문제 의식들이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 주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그 키워드 한 단어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이 그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국가 이익이라는 현실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는 보편적 가치라는 이런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그 현실과 이상,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가진 그러한 방향성, 목표가 지향점이 우리에게 이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그 5개 정당의 대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민사회 그 기관에 발제해 주신 대표 여러분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유튜브 그리고 줌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SNS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발 원조 분야 20대 대선 후보 초청 100분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